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를 실패자로 불렀죠. 스티브 잡스. 이름만 들어도 혁신과 창조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지만 그 화려한 커리어의 한복판에는 믿을 수 없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만든 회사 애플에서 쫓겨났다는 것.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단지 성격이 괴팍해서였을까요? 아니면 회사 내부 정치에 밀려났던 걸까요?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천재의 몰락과 부활, 그 모든 여정의 진짜 이유를 파헤칩니다. 당신이 몰랐던 잡스의 이면, 그리고 쫓겨남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195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직후 입양되었고 실리콘밸리 근처에서 자라며 기술과 가까운 환경 속에서 성장했죠.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호기심을 보였고 선생님들을 곤란하게 할 만큼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틀에 갇힌 교육 방식보다는 스스로 탐구하며 배우는 걸 더 선호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 만남은 바로 스티브 워즈니악과의 우정이었습니다. 워즈니악은 천재적인 기술자였고 잡스는 그 기술을 어떻게 상품화할지를 아는 사람이었죠. 이 조합은 블루박스라는 불법 전화 해킹 장치를 만들어내며 첫 수익을 만들어냈고 둘은 이때의 성취를 계기로 더 큰 꿈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1976년 잡스는 부모님 차고에서 애플을 창업합니다. 애플 원 컴퓨터는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었고 곧이어 발표한 애플2는 데이트를 기록합니다. 잡스는 불과 20대 중반의 억만장자가 되며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죠. 하지만 그의 성격은 점점 더 완벽주의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디자인, 기능, 마케팅까지 모든 걸 직접 통제하려 했고 점점 주변 사람들과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팀원들과의 마찰은 나날이 심해졌고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세상은 그를 천재라 불렀지만 그의 안에는 점점 커지는 불협화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애플의 성공은 외적으로는 눈부셨지만 내부적으로는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티브 잡스는 차세대 제품 매킨토시에 전력을 쏟았고 그 과정에서 그의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는 매킨토시 팀을 해적들이라 불렀고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일하게 했습니다. 그 분위기는 열정적이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잡스는 제품 하나하나에 집착했고 디테일에 대한 강박은 회의 중 고함과 욕설로 이어지기도 했죠. 그는 직원들에게 완벽을 요구했고 이를 위해 야근은 기본, 주말도 없었습니다. 이 시기 애플은 본격적인 기업화 단계를 밟기 시작합니다. 기술자 출신인 잡스는 숫자와 조직 관리에 미숙했고 이사회는 회사 경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외부에서 CEO를 영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펩시콜라의 사장 존 스컬리였습니다. 잡스는 그를 직접 설득하며 평생 설탕물 팔래요? 아니면 우리랑 함께 세상을 바꿔볼래요? 라는 명언을 남겼죠. 초기엔 잡스와 스컬리의 관계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매킨토시 출시 후 판매가 저조했고 프로젝트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잡스의 태도는 회사 내 불안을 키웠습니다. 스컬리는 잡스를 경영에서 배제하려고 시도했고 이사회 역시 그의 편을 들기 시작했죠. 결국 잡스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점점 고립되며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곧 그가 진짜로 쫓겨나게 되리라는 것을. 1985년 애플 내부의 긴장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존 스컬리는 더 이상 스티브 잡스와 회사를 함께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사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쌓여온 갈등, 조직 내 불만, 실적 악화가 결국 한 방향으로 기울게 된 것이죠. 스컬리는 공식적으로 이사회에 말합니다. 잡스를 모든 경영 권한에서 배제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이사회는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단번에 잡스는 더 이상 제품 개발에도 마케팅 전략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명목상 공동 창업자이자 이사였지만 실질적으로 회사 내 입지는 사라진 것이었죠. 잡스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 누구보다 회사를 사랑했고 성공을 위해 온몸을 던졌던 그였기에 이 배신감은 컸습니다. 그는 훗날 이 시기를 두고 내 인생에서 가장 공개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였다고 말합니다. 그의 퇴출은 언론에도 대서특필됩니다. 천재의 몰락, 독재자의 패배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쏟아졌죠. 사람들은 잡스를 실패한 스타로 규정짓기 시작했고 잡스는 자신이 만든 애플 본사 건물에서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짐을 빼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 굴욕은 곧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턴 스토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졌지만 완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는 단지 더 큰 비상을 위한 바닥일 뿐이었죠. 애플에서 쫓겨난 스티브 잡스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죠. 이름은 넥스트. 단순한 복수극이 아닌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교육과 연구기관을 위한 고급 워크스테이션 개발에 집중했고 디자인부터 운영체제까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도입합니다. 비록 상업적 성공은 제한적이었지만 넥스트에서 개발한 기술은 향후 IT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이 운영체제는 훗날 맥OS에 기반이 되었죠. 이 시기 그는 픽사라는 작은 애니메이션 회사를 인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특이한 투자쯤으로 여겼지만 잡스는 이 회사를 디즈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대한 스튜디오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1995년 세계 최초의 3D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 토이 스토리가 데이트를 기록하며 그는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또 한 번 허뭅니다. 반면 애플은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혁신은 사라졌고 시장에서의 위치도 위태로워졌죠. 제품은 복잡하고 비싸졌으며 소비자와의 연결도 끊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스티브 잡스 없는 애플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다가오고 있었죠. 1996년 애플은 벼랑 끝에 있었습니다. 제품은 팔리지 않았고 주가는 바닥을 쳤으며 더 이상 사람들은 애플의 미래를 믿지 않았죠. 결국 애플은 극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끄는 넥스트를 인수하고 그를 다시 회사로 복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997년 잡스는 애플에 복귀합니다. 처음엔 임시 자문 역할이었지만 곧 CEO 대행이 되었고 결국 정권을 쥐게 됩니다. 그는 과감한 개편에 들어갑니다. 수많은 제품군을 정리하고 단 하나의 컴퓨터에 집중했죠. 그리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고방식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1998년 아이맥이 등장합니다. 컬러풀한 외관, USB 포트만 제공하는 대담한 구조, 마우스 하나마저 혁신적이었던 그 제품은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애플의 부활은 시작됐고 사람들은 다시 애플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이후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까지 잡스는 단순한 제품이 아닌 경험을 파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기능보다 감동을, 기술보다 철학을 이야기하는 리더였죠. 그의 복귀는 단순한 인사발령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던 회사를 세계 최고로 끌어올린 한 인간의 전설적인 귀환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쫓겨났고 다시 돌아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고 그 역시 수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패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고 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만 보려합니다. 하지만 잡스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진짜 전환점은 실패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서 도망치지 않고 마주한 사람만이 진짜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죠.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중요한 건 끝이 아니라 다음입니다. 잡스처럼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